계란을 매일 드시는데도 왜 몸이 자꾸 붓는 걸까요? 아침을 거르지 않는데 왜 기운은 점점 떨어질까요? 건강을 위해 챙긴 식단인데 왜 검사 수치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식생활과 장기 노화를 연구해온 박재훈입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계란은 좋은 음식 아니냐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계란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고요. 소화도 잘 되고 특히 노년기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함께 먹고 있는 그 조합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계란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지고 몸이 무거워지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조합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계란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계세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조합이 장기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두유나 감 같은 음식들을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 그리고 짠 반찬과 함께 계란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조합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오늘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어떤 분에게는 계란이 보약이 되고, 왜 어떤 분에게는 신장을 힘들게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상담을 받았던 한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순래 님이셨는데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는 꼭 챙기셨고 검은 깨, 두유 한 팩, 그리고 바나나까지 더해서 스스로는 아주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셨대요. 특히 오후 2시만 되면 다리가 붓는 느낌이 심해져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였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계란 알레르기인 줄 알고 계란을 끊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그 조합이었습니다. 두유와 계란을 동시에 드시니까 서로 다른 단백질이 위에서 경쟁을 하면서 소화 부담이 커진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 69세 김태연님은 계란 후라이를 드신 후에 항상 단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셨는데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명치 부근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심했다고 해요. 심한 날에는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까지 느끼셨대요. 식사량도 줄여보고 걷기도 하루에 1시간씩 늘려봤지만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중은 더 빠지고 기운은 떨어지기만 했어요. 결국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던 음식들의 조합을 바꾼 거였어요. 박순래님은 두유를 아침 대신 점심에 드시도록 했고, 김태연님은 감을 계란 드신 후 최소 4시간 뒤에 드시도록 바꿨어요. 그 작은 변화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순래님은 2주 만에 속이 편해지고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연락을 주셨고, 김태연님은 한 달 후에 명치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계란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누르시는 구독 버튼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계란 조합 중에 위험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놀라운 조합들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유와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란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둘이 위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소화 속도와 방식 때문에 소화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합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소화 부담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71세 김영수 님의 사례를 보면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검은 콩 두유를 함께 드셨는데 복부 팽만감이 심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유를 오후 간식으로 바꾸신 후 2주 만에 복부 팽만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유와 계란은 최소 2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돼요.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복에 동시 섭취를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서로 다른 단백질이 들어가면 소화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아침마다 이 조합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감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 드신 후에 달콤한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감 속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에서 굳어져서 소화가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타닌과 단백질이 결합할 때 위장 내에서 응고물이 생성되어 소화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위장 운동이 약해져서 이런 응고물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69세 이정혜 님은 계란찜을 드신 후 항상 단감 반 개를 드셨는데 식후 복통이 자주 있어서 고생하셨어요. 감을 계란 드신 후 4시간 뒤로 바꾸신 후에는 복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거든요. 계란을 드신 후에는 최소 3시간, 가능하면 4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감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홍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홍시라고 해서 타닌 성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란 드시고 바로 감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음부터는 꼭 시간 간격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짠 반찬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 자체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편인데 김치나 젓갈류 같은 짠 반찬과 함께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염분 배출 능력이 약해지는데 이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노년 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 시 부종 발생률이 4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계란과 짠 반찬을 함께 먹는 식습관이 있는 분들에서 혈압 상승과 부종이 더 자주 관찰됐습니다. 74세 박철수님은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김치와 함께 드셨는데 오후만 되면 발목이 붓고 얼굴이 푸석해지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김치 대신 오이나 상추 같은 싱거운 채소로 바꾸신 후 3주 만에 부종이 눈에 띄게 완화됐다고 하셨거든요. 계란은 가능한 한 싱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소금 대신 후추나 허브를 활용하시고 반찬도 나물이나 샐러드처럼 싱거운 것들로 곁들이세요. 특히 젓갈류나 장아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계란 반찬은 짜지 않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밤에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을 야식으로 드시거나 저녁 늦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단백질은 소화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밤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소화에 집중하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영국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침 3시간 전에 고단백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잠단계 진입이 25% 늦어진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단백질 섭취가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최미자님은 저녁 9시쯤 삶은 계란을 간식으로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증상이 있으셨어요. 계란을 아침으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잠이 깊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계란은 가능하면 오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면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로 잘 활용됩니다. 절대 야식 대용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혹시 밤에 계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물 없이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을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수분이 필요한데 물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노년기 탈수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분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20% 적을 때 단백질 대사 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계란 같은 고단백 식품을 드실 때는 더욱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73세 정순자님은 계란을 드실 때 물을 거의 드시지 않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계란 드실 때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씩 함께 드시도록 한 후 2주 만에 변비가 확실히 완화됐다고 하셨거든요. 계란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함께 마시세요. 찬물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은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계란 드실 때 물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계란을 살리는 방법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4. 계란을 진짜 보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식탁 조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어요. 계란의 영양은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은 덜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식이섬유 과다로 인해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침에 사과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 후라이 1개와 사과 반쪽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언제 드시나요? 계란과 함께 아침에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부추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부추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고 기운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피로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다만 부추를 과도하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한 양만 사용하세요. 계란찜에 부추를 조금 넣어서 드시거나 부추전에 계란을 풀어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해집니다. 부추 요리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란과의 궁합이 정말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애호박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애호박은 소화가 잘 되는 채소라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특히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맛이 강한 늙은 호박보다는 애호박을 선택하시고 너무 달게 조리하지 마세요. 계란찜에 애호박을 넣거나 호박국에 계란을 풀어 넣어서 드시면 정말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혹시 속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애호박과 계란 조합을 꼭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런 조합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생시금치를 과다하게 드시면 옥살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국에 시금치를 넣거나 시금치나물과 계란 후라이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정말 좋습니다. 요즘 눈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금치와 계란 조합으로 눈 건강을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계란의 단백질이 체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해서 계란의 철분 흡수도 높여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계란 볶음밥에 브로콜리를 넣거나 브로콜리 계란찜을 만들어 드시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근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계란의 지방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특히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당근 계란 볶음이나 당근을 넣은 계란말이를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라 계란을 대하는 방식이 진짜 문제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 언제 드시느냐,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유와 함께 드시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감과 함께 드시면 위에서 응고물이 생겨서 폭통이 생길 수 있어요. 짠 반찬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부종이 생기고 밤에 드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물 없이 드시면 변비와 신장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와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고 부추와 함께 드시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애호박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편해지고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올바른 조합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계란과 함께 올라가는 음식들이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과 함께 사과나 애호박 같은 좋은 조합 음식을 한 가지씩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계란 드실 때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씩은 꼭 함께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소화와 흡수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단 조합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우유, 빵, 과일까지 포함해서 위험한 조합들과 그 대안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까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란을 어떻게 드셔왔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꿔야겠다고 생각되는 습관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합으로 드실 계획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